이번 시간은 정보교과의 네 번째 강좌입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문화 챕터의 첫 번째 정보사회 부분 중에서 정보사회와 정보과학에 대해서 봤고요. 이 강에서는 정보과학과 진로에 대해서 봤죠. 그리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정보윤리 중에 정보보호와 정보공유 그리고 정보보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 4강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그리고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활용 편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어떤 성취 기준을 필요로 할까요? 먼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사용 허가권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알아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성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권 등등 여러가지 권리가 있죠. 먼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일반 다른 저작물의 예를 들면 시나 소설 같은 그런 저작물의 보호 기간과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생존 기간 그리고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일반 저작물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먼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만져질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들은 하드웨어, 만질 수 없는 개념적인 요소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넓게 봤을 때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그리고 이용 기술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영역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이라고 좁게 봤을 경우 프로그램이란 문제 해결에 대한 사람의 생각을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명령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거죠. 이것은 불법 복제, 물론 표현을 불법 복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게 이제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법률을 위반 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복제해서 쓴다 이런 의미로 법률적인 용어로 불법 복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개념 없이 그냥 무단으로 복제해서 쓰는 이런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의식 없이 쓰는 것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무단 복제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고요. 이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게 되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될 테니까 그 분야에 일자리가 더 창출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욱더 발전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진흥해 주기 위해서라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용 허가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념을 살펴본다면 먼저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종류는 상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쉐어웨어, 프리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금액을 지불을 하고 내가 사용권을 얻어오는 거죠. 윈도우즈라든지 또는 한글,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런 종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쉐어웨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쉐어웨어는 일정한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사면 뭐 포토샵을 활용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산다고 했을 때 그런 그 교재 안에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권이나 아니면 CD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예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는 요즘에는 뭐 CD도 필요 없죠. 플레이어도 없는 컴퓨터도 많으니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려받기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맛보기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학습하는 기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죠. 또는 백신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쉐어웨어라고 하고요. 프리웨어도 있는데, 프리웨어는 그냥 무료로 쓰라는 겁니다. 대신에 개인들은 무료로 쓰는 거죠. 물론 이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판매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무료로 쓰게끔 해서 확장성을 확보하고, 대신에 그게 좋다 하면 기업들도 사용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기업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보잖아요. 개인과는 달리. 그러니까 개인들은 무료로 쓰지만 기업은 활용해서 돈을 버니 그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유료, 개인들은 무료, 이렇게 주는 프로그램들을 프리웨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곰플레이어도 있고 알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있는데요. 이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설명이 있죠.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해 놓은 것, 이것을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원시 코드. 그런데 이 코드를 개방한 거예요. 오픈해 놓은 거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이걸 정보판으로 배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리눅스라든지 오픈 오피스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 번 교재에서 참조해 본다면 35쪽이네요. 거기 지식충전소에서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저작권 관련 문구를 유지할 것, 제품명의 중복을 방지할 것,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소프트웨어 조합 시 조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소스 코드 공개, 특허 관련 준수사항 등등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 하에 재배포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일정한 조건 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배포할 때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면 재배포하면서 약간의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
그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비용을 받고 사용권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조건이라고 한 거예요. 일정한 조건 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가면 되겠는데요. 각종 사용 허가권, 그 허가권들의 종류, 그리고 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택활동의 내용을 본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먼저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구매율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돈 안 내고도 사서 돈 안 내고 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소프트웨어 구매율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을 침해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복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복제하는 방법 중에 이건 뭐 컨텐츠에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거를 녹화를 해서 녹화된 것을 무단 배포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등등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을 침해한 사례, 이런 걸 찾아보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방안은 어떤 게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불법 사이트를 접근해서 상용 프로그램인데도 그걸 무료로 내려받는 일,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겠죠. 쉐어웨어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쉐어웨어의 경우에도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일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쓰는 사람들이 기간 이후에도 때때로 사용하는 예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면 사실은 쉐어웨어라 하더라도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안 쓰는 게 맞겠죠. 등등 이런 실천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를 수립해 보자는 겁니다. 건전한 소프트웨어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활동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사용 허가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율 점검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사용 허가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즉 기간이 만료됐는지, 아직도 유효한지, 이것은 무단 복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스마트 체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현재 컴퓨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폰트 파일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폰트 파일이라고 나왔는데 저것은 글자체입니다. 문자체, 폰트 스타일이라고도 하죠. 명조체라든지 또는 휴먼 고딕체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저작자가 개발하고 만들어서 등록한
그러한 서체가 있어요. 그런 서체들은 저작자의 창작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는 기본적인 폰트를 제공해 줍니다만 그 중에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다른 폰트를 내려받기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이용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러니까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체크 서비스 이 프로그램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팀별로 모듈별로 조사해보고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인 겁니다. 여기서는 파일이 우리가 20분에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4편의 그 사이버 윤리인데요. 사이버 윤리에서는 성취 기준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알고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학습 요소로는 사이버 윤리, 사이버 범죄,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사이버에 관련된 요소 중에 그 개념 중에 하나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있죠. 뭐 흔히 왕따라고도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이버 괴롭힘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SNS나 채팅방 또는 문자 또는 웹사이트 등등 이런 컴퓨터 접근 방법을 통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이버 윤리에 어긋난다. 넓게 보면 사이버 범죄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버 윤리를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사이버 윤리란 사이버 공간에서 옳고 그름이나 좋은 점과 나쁨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런 올바른 판단력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합니다. 여기는 오타인가요? 이렇게 좋음과 나쁨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은 존중과 존중의 원칙이 있고, 존중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이 있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자.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 이건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악 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반사회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이트는 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악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등등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은 다음 파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